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이 오늘은 소폭 올라가고 있고 어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얘기를 안 그래도 했는데 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네요. 조금 더 갈까요? 이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부터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동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죠. 시장은 기술주 위주로 주가가 또 움직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기술주가 힘이 없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또 힘을 내고 그런 식의 분위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결국 나중에 또 지나가면서 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떨어졌던 종목들은 당연히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조금씩 담아두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거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좀 어찌 보면은 고민들과 좀 망설임이 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그동안 2,900포인트를 지지해주고 이제는 여기가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다시 무너뜨리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불안감, 불신들은 분명히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지금 시장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올라오는 반등에서도 외부인이라든지 뭐 기관 쪽에서 굉장히 뭐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의 또 머뭇거림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방송을 계속 꾸준히 시청을 하셨다면 지난해에도 연초부터 해서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 계속 해왔고, 그리고 5월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현금 비중 40% 정도는 가지고 있자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도 이 현금은 계속 좀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시기에 종목들을 사야 된다, 또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현금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약간 긴가민가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따져본다면 2020년도에도 주가 급락이 나오고 또 올라올 때 확실한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또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사실은 좋은 기회를 놓쳤던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시장의 저점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신호가 또 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좀 좋아지고 있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 그게 바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겠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또 회복을 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매수를 하면서 좀 올라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게, 또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저점이 잡히고 올라간다면 이게 소외되지 않게 약간의 행동을 좀 나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한 번에 뭐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시장이 2,900포인트 이 자리가 어찌 보면 올라갔을 때 저항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시장의 공포 분위기는 조금씩 거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과거에 주가를 눌러놨던 그런 주가 하락에 대한 이슈들은 결국은 소멸되면서 소멸 효과로 주가가 또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에 대한 공략이 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좀 중요하고, 그리고 종목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공략하는 데 있어서 차분하게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시도를 해본다면 이번 시장도 분명히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윌리 SC님께서 SK바이오사이언스 30만 원에 17%,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기술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그때 추매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뭐 손실폭이 큰 상황인데 10만 원에서 추매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을 보면요, 상담하는 거 보면 한때 핫했던, 네. 한때 잘 나갔던 네. 그런 기업들에 많이 물려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 그 당시에 핫했던 종목들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좋아질 기업에 대한 선택을 별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좀 앞을 내다보고 가시는 게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고 오히려 그게 또 좋은 결과를 줍니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때 그 시기는 좀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때 되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3만원 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14만 원 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고 14만 원 위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그때는 하락폭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만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는 25만 원 정도의 회복은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꼭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올라왔을 때 이 위에서 반등이 나와서 올라온다면 25만 원 부근에서는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앙기모 링딩동 님께서 LG 에너지 솔루션 46만 원에 10%. 안녕하세요.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있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잘 가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저는 첫날 팔았거든요. 네, 부럽네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첫날 얼마나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힘들고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역시 주가가 빠졌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도 운이에요. 운이 좋았기 때문에 반등이 또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팔지 않고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지금 첫날의 그 첫날 봉이죠. 고점 자리가 거의 60만 원 부근이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 부근에서 지금 오늘도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60만 원 부근에서 흔들린다면 주가는 갑자기 탁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논할 때가 아니라요. 지금은 이 수익을 챙겨갈 때예요. 그러니까 10% 정도 비중이시라면 지금 최소한 절반 정도 물량을 줄이고 나머지는 60만 원 부분까지 봤다가 60만 원까지 왔는데 주가가 좀 흔들리고 또 떨어지려고 한다. 그럼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60만 원을 또 넘어가면 60만 원 넘어갔을 때 그냥 그때도 역시 분할로 조금씩 나머지 물량도 정리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목표 주가 60만 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SFA 42,200원에 30%. 앵커님 수고하십니다. 오래 들고 있었는데 시간 투자 좀 하면 매수가에서 탈출이 가능할까요?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어주관님께서 많이 기다리셨겠네요. 네. 자, SFA 지금 매수 가격 42,200원. 지금 이미 주가가 올라가서 떨어지고 있는, 지금 보면 약간 고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SFA라는 회사의 가치로 본다면 그 앞으로를 본다면 42,200원이라는 가격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기업도 있고요. 해야 되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이제 하면 안 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SFA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기업인데 비중이 30%예요. 비중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만약에 여유가 좀 많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좀 기다릴 수 있는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SFA는 33만 원 정도 가격대 부근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 더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 4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투자잖아요. 시간 투자 조금 더 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이번에 이소말트님께서 호텔신라 85,000원에 30% 상담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호텔신라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상승하면서 좀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가능해요. 올라와서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 앞에서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들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앞에 한 치 앞을 내다보면서 계속 이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루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하루에 모든 걸 불태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그 하루하루 쫓다가 결국 1년, 2년, 10년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고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호텔신라 좋아요. 그러니까 85,000원에 30%다. 그러면 9만 원 이상 봐야죠. 95,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수익에서 판다라고 생각하고 좀 편하게 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립니다.